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사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사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의 표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제4지간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게 공을 넘기는 모양새였는데요.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제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99만 원, 5억 원. 와, 아주 고평가하셨군요. 5억 원. 액수를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확실히 액수의 고조에 따라서 고평가, 저평가 있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한번 웃겨보세요. 네네네. 네, 웃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5억 원은 우리 영화 타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네. 주인공 고니가 상대방과 이 사기 도박을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낮은 패를 들고 5억 원을 겁니다. 5억 원을 거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쫄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쫄리면 돌아가시죠. 이제 부탁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다를. 유명한 대사. 이제 그 대목인데요. 이제 5억 원이라는 액수 그러니까 블러핑을 한 거죠. 사퇴를 하겠다고 던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우왕좌왕 어떨 줄 몰라 하면서 내 카드에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기 도박인 게 들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 패 좀 봅시다. 이렇게 된 상황에 몰려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입니다. 99만 원.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도 10억 원을 이제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레이즈를 해야 될 건데 저는 민주당 그런 배짱 없다라고 보고요. 제 발언 이 가격은 99만 원인데 이거 뭐냐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마취총 가격이더라고요. 마취총이요? 네. 생각보다 싸서 저 깜짝 놀랐는데 마취총이. 그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마취총을 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맨날 이재명 지사 저격하고 했으니까 사퇴시켜버리고 싶겠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퇴시킬 수 있고.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비판했죠. 네, 많이 진짜 거의 저격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방금 우리 김성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민주당에 대한 후폭풍이 분명히 거세게 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지금 12분 그 문제 있다고 한 분들 중에 비례대표 2분 그냥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빼고는 10명 다 지금 뭐 탈당도 안 하고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나게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퇴를 못 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10억을 벌 배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묘수처럼 또 느껴지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결국 이제 그 사퇴를 하려면 이제 상정이 돼야 되고 표결 처리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에게 신청을 하고요. 네. 근데 국회의장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바로 올려야 됩니까? 전직 국회의장께 여쭤봤더니 이것은 그냥 이런 경우에 들어오면 그냥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 양당이 당론을 정할 수 있느냐? 저는 못 정한다고 봅니다. 이걸 뭐 사퇴를 시키자라고 당론을 정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당론을 정하겠습니까? 양쪽 다. 양쪽이 다 못할 거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 인선과 관련된 것들은 다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질 리 없고 민주당도 그렇다고 봐서 저는 그렇게 만약 진행이 정말 거기까지 된다고 한다면 부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면 뭐 아마 정의당만 신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대 양당 모두 썩었다. 아마 뭐 김동연 후보 이런 분들은 신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높은 확률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사퇴 안 시킬 거예요.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 사퇴시키는 선례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싫을 거예요. 사퇴 선언 이후에 새로운 이제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사진 작품으로 저희가 준비했죠. 이 사진을 또 저희가 감정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진일지 저희가 이제 보자기에 좀 숨겨놨는데. 네, 저도 모릅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의 눈물. 네. 윤희숙 위원이 사퇴 선언한 날 옆에 뭐 허은하 대변인도 눈물 흘리고 있고. 네. 자, 이준석 대표가 눈물 잘 없는 분이거든요. 네,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감정 받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눈물,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부분이 이번에 좀 다르게 나왔는데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00만 원과 14.99불. 달러가 나왔어요. 예, 14달러 99센트. 네. 예. 좀 미국에 살다 오셨군요. 네네. Yes, I was. 자, 그러면 한번 400만 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눈물 이게 가격 400만 원. 뭐냐면 다이아몬드 1캐럿에 아이, 그 적당히 하세요, 그거. 아이. 아니 이거 뭐 눈물의 희소성을 좀 높게 보자.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거든요. 파울 나이야.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렇게 뭐 잘 아시다시피 감정적이거나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눈물 자체가 희소성이 일단 높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의 눈물이 뭐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저 당시에는 굉장히 윤희숙 의원에 대한 연민을 100%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참 대선 후보 경선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그대로 잘 드러낸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과 희소성의 가치를 높게 사서 다이아몬드.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눈물의 양보다 흘리는 땀의 양이 더 많아요. 아니 이 좀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제가 보니까.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유, 아닙니다. 네. 아주 희소한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럼요. 14.99불은 왜 그런 겁니까? 예, 14불 99센트는 요즘 이제 영상 회의 많이 하잖아요. 네. Z사의 영상 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한 달 사용료 멤버십 가격입니다. 아, 그래서 현지 가격으로? 예, 이건 이제 이 돈을 내야지만 네. 빌릴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없이 공짜로 하면 30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7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화상회의로 연결을 해서 소명. 각 의원들의 소명을 네. 들었는데 30분이 짧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소명을 못 들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눈물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2명 해명을 후두둑 들은 다음에 그중에 6명은 무혐의야 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는데 언론사가 바로 다음 날부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 회의를 좀 길게 하려면 요건 이제 무제한으로 지금 요가금 무제한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달간은?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소명을 좀 충분히 들었다라면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의심을 해보고 12명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 눈물이 약간 좀 섣불렀다. 뭐 이렇게 예, 좀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은 진실했지만 섣불렀다. 진실했지만 JTBC와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이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보니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를 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데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쳐서 네. 신문을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 건물을 봤다가 우연히 농지를 발견해서 8억을 투자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 별로 없을 아니, 근데 것 보통 같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임장을 다니면서 네네. 무연하게 부동산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8억을요? 아니 뭐 타짜 실수. 왜 이 친구한테 그래요? 궁금해서. 아니, 다 사람마다 사이즈가 그러면- 다르니까. 그럼 이제 히스토리를 볼 과감하신 분인가 텐데 보죠. 히스토리를 볼 텐데 3년 전에 4억이었던 것이 3년 만에 4억이 올라서 나온 물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 뛴 건지 안 뛴 건지를 구분해 봐야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우연히 찾아갔다라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여러 가지 개발 이슈라든지 또 하필이면 두 따님이 살던 그 세종시에 네. 있는 땅인데 여기를 농사 지으러 갔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해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천하람 위원님.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네, 뭐 힘든 거는 제가 아니요. 이해합니다만 네네. 아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 아버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투자 목적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물론 그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어요. 이왕 땅을 사는 거 농사도 짓겠지만 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농사가 방점에 있습니까? 약간 투자가 방점에 있습니까? 양쪽에 다 찍히죠. 양쪽에 다 찍히죠. 네, 그러니까 돌 하나로 이제 두 새를 잡겠다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법상 농지를 가지고 투자 목적을 가지는 거를 조금
우리 법 자체가 농지법에서 좀 금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농지법을 조금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금하는 있지만 게 지금 법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네, 금하고 예,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신 것 같고 네. 다만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80이 넘은 분이 아니, 딸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샀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보니까 계획된 인터뷰가 아니고 네. 취재진이 집 앞으로 막 들이닥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과연 거짓말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시니까 법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네.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논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논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호재가 돼서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땅을 8억을 주고 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5년 사이에 24억으로 뛰었다는 것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20년 12월에 이분이 주소지를 옮기죠. 2021년부터 작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사람을 고용해서 논을 운영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했느냐? 8년 동안 작용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우리나라 법상. 그래서 수익이 이 땅으로 많은 수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본인 8년을 경영하고 또 이것도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 10,000평방미터 1헥타르죠. 농민 한 사람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한계가 1헥타르, 10,000평방미터입니다. 거기 사이즈도 딱 맞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투자의 목적이 훨씬 컸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다. 고생하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